네, 오늘 핫이슈와 키워드 시간에는요. 100만 명의 취업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포털 사이트 검색어를 살펴보고 또 그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실 두 분 자리해 주셨는데요. 네. 먼저 취업준비생들의 성공 멘토, 성공전략연구소의 이내화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그 기적이라는 단어 아시죠? 기적의 놀라운 점은요. 기적이 꼭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014년 가기 전에 여러분이 취업 전쟁에서 꼭 기적을 한번 이뤄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들이대! 네, 들이대. 좋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에게 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네. 따뜻한 가슴을 지닌 저널리스트 북세미나닷컴의 이동호 대표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적 말씀하시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인디언들이 비가 오도록 그 기우제. 제를 지내잖아요. 예. 기우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왜 항상 그게 비가 온답니다. 무조건 기우제를 오죠. 한대요. 네. 특히 이유가 뭐냐면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기적은 바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네. 근데 네. 지금 12월이 무엇을 해도 붕 뜨는 계절인데 이럴 맞습니다. 때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네. 쪽 크리스마스도 오잖아요. 차분하게 가라앉혀서 모든 걸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우리 사회 속 청년층들의 고민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핫이슈 핫키워드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생효과, 무역 상사업 구직자 증가, 그리고 채용 서류 반환, 마지막으로 기업 공채 방식 개선 방안이 꼽혀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키워드, 드라마 미생이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이제 막을 내렸는데요. 냉혹한 취업 그리고 직장인들의 생활을 바둑에 빗대어서 굉장히 좀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네. 이 드라마 영향 때문에 무역 상사업의 구직자가 증가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예. 사실 이게 하여튼 올해 한 300대 기업에서요. 대략 28,000여 명이 이제 퇴출을 당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올해 또 내년도 그러겠지만 이제 직장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좀 이렇게 뭐라 할까 조금 개선이 되면서 요 미생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게 뭐 이 무대가 이제 종합상사 이런 거잖아요. 네네. 1980년대 초반에요. 뭐 삼성물산, 주식회사 효성, 주식회사 쌍용, 뭐 이런 뭐 주대우 이런 회사가요. 뭐 최고의 회사였었습니다. 저도 거기 들어가고 싶었지만은 실력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 그런데 이 겉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구직 활동이 2009년도부터는 좀 이렇게 상사, 무역 상사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을 안 갖다가 2012년도에 조금 나아지면서 좀 더 또 들어가 보면 여성들은 한 55.5%, 남성들은 한 44.5% 쪽으로 이렇게 좀 그렇게 이런 분야를 좀 진출하는. 네. 그래서 여성들이 아마 이렇게 상사 쪽에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거 되게 무역 상사라든가 이런 어떤 수출 기업은 되게 어려운 회사입니다. 그렇죠. 정말 힘든 회사입니다. 경기도 많이 타죠. 예, 그리고 또 하는 일도 힘드시고 간단하게 뭐 수출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드라마의 인기 때문에 이제 무역 상사업 쪽으로 이런 회사 쪽으로 좀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 드라마 얘기 조금만 해보자면요. 예. 주인공이 이제 장그래죠. 예. 현실에 만약에 그런 인물이 있다면은 대표님 좀 그런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장그래한테 점수를 준다면 B+ 정도. B+. 왜냐하면은 사실 좀 더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대기업 기준으로 따지자면 고졸 사원과 대졸 사원이 들어가는 통로가 사실 다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군대 문화로 따지자면은 이렇게 사병으로 들어가신 분들하고 사관생도로 들어가는 게 전혀 다르가지고 어떤 그 승진은 궤도도 다릅니다. 그러나 드라마기 때문에 저는 장그래를 제 부하로 이렇게 선택을 한다면 얘를 앙그래로 좀 만들어주고 싶어요. 왜냐면 이 장그래 장자가 뭐냐면요. 늘 그렇다는 거죠, 걔가. 이게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장자가. 그래서 얘를 좀 앙그래로 좀 만들어주고 싶은데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하겠습니다. 저는 이 미생이 궁극적으로 따지는 것은 완생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직장 생활이 꿈이죠. 이 미생에서 완생으로 가는 그 확률이 대략적으로 0.04% 된답니다. 그리고 사장이 되는 경우죠. 이제 거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저는 장그래라는 사람을 제가 이제 받았다 치면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그래라는 사원이 사실 비정규직이고 고졸 사원이고 딱히 뭐 바둑 말고는 특히 뭐 이렇게 특장점이 별로 없고 암기력은 좀 뛰어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한테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인생은 처지가 아니라
의지다. 아. 예, 이런 의지 갖고 이 직장 생활에서 크게 성공하는 분들이 이 신화를 창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거리한테 점수를 준다면 아까처럼 B 플러스 정도, 85점 정도 줘서 키워보고 싶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어쨌든 뭐 이 드라마 덕분에 또 뭐 무역 상사 분야 구직자가 늘고 있고 관심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쪽 분야로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좀 특별한 준비가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뭐 무역 쪽에 가려면 탁월한 그 어학 능력입니다. 탁월한 어학 능력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도전 정신. 그러자면 이제 도전 정신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좀 들이대라는 그런 정신이죠. 들이대. 예, 그다음에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유태인들한테 내려오는 또 이 얘기가 있는데요. 1 더하기 1이 2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태인들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3으로 만들지 않고 111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의 어떤 상술이라든 것은 원래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남다른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면 이 분야에서는 좀 생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강의 문구 중에 맨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으로 전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예. 하얀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면 내 그림이고 황무지의 말뚝으로 막으면 내 땅이다. 이런 정신이 소질 이게 무역 상사라든가 이런 영업직에는 필요한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준비하시는 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네. 키워드 살펴봤고요. 바로 두 번째 키워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서류 반환이 또 두 번째 키워드로 떴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채용 서류 반환 말씀드리기 전에 예. 첫 번째 키워드 중에서 예. 제가 좀 말씀을 좀 덧붙이면 네.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움직일 때는 저는 반대로 가는 게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역 상사 이 구직자가 이제 분명히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무역 상사가 좀 호황이었던 거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 몇 년간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몰릴 테니까 저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네. 방법이 될 수 있고. 드라마를 너무 열심히 보시면 취업하기 굉장히 힘들어지십니다. 현실과 또 다르니까. 네. 맞습니다. 채용 자, 서류 반환. 자, 채용 서류 반환은 일단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시행령이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죠, 사실은 시행이. 근데 이렇게 되면 채용 서류를 그러니까 입사 지원서나 자기의 포트폴리오나 여러 가지 논문이나 여러 가지를 냈을 때 14일 이내에 이걸 다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에다가 내 거 돌려줘라고 하면 기업은 이걸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절차가 이제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예, 그 내용입니다. 소중한 좀 어떻게 보면 개인 정보들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겠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기업에서 채용 서류를 반환을 뭐 거부하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기업은 분명히 과태료 정도도 무서워서 하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채용 서류 반환이 사실은 개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한 번 만들게 되면 다시 또 만들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칼라 복사를 해야 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책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업들이 채용 서류를 늘 이렇게 챙겨두어야 되고 또 반환해줘야 되는 업무까지 해야 되니까 인사팀에서는 이 업무가 굉장히 큰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러게요. 기업에서는 이걸 얼마나 또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최대 이제 180일까지는 보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를 받았을 때는 14일 이내에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팀에서 만약에 구직자가 만약에 한 10만 명이 모이고 할 일 많아지겠네요. 그 중에 한 1,000명이 뭐 채용된다. 뭐 대기업들은 이 정도의 그렇죠. 뭐 규모가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10만 건의 우편물을 보내야 되는 거니까 대단하네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 처리 절차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그래요. 과태료 내는 기업도 있겠네요. 오히려 그렇게 보내지 않고 과태료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꼼수롭게 부리는 기업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채용과 관련돼서 법 개정으로 인해 변화되는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채용 여부나 채용 심사 결과 이런 것을 홈페이지 또는 문자로 전송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기업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원자들이
무언가를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뭐 응시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절차들이 있었는데 이런 비용 부담은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지원자가 비용 부담을 이제 허가할 수 있게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법 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도 바로 살펴볼게요. 기업 공채 방식 개선 방안이 떴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요,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청년위원회에서 나름 어떤 방안을 만들었는데 크게 말씀드리면 학벌 중심에서 이제 능력 중심으로 가자는 뜻이죠. 그래서 능력 중심 사회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면요.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조성하고 또 능력 중심의 채용 또는 보상 문화를 확산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역과 산업계를 함께 몰아서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인식 개선 이런 것들을 주요 과제로 놓고 아젠다로 놓고 이제 검토를 하는 모양인데 사실은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름 오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굳이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채용에 대한 생태계가 확실히 바뀌지 않으면 이것은 정착하기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청와대에서 이렇게 청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밑에서 이렇게 따라줘야 되는 잘 안 따라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청와대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예. 이게 뭐 간단히 가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대학 입학 시험 개선과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방안이 발표가 되면은 좀 현실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지만 저희도 또 이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 되는 임무로서 임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스위스의 도제식 직업학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런 직업학교 같은 것들을 시스템으로 이제 도입해가지고 2015년 내년까지는 대략 한 3,000개를 만들어서 15,000명을 좀 육성하고요. 2017년 그때까지는 10,000개 정도를 만들어서 7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기반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 과정을 마치시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또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과 학습 병행 자격 제도, 학습 근로자 보호 등 제도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법률화 시켜서 법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도 노사정 이런 게 합의가 되듯이 잘 되듯이 돼야 되는데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채용 문화도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까 희망도 가져봅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좀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에서도 이제 변화를 해야 될 텐데 기업의 채용 방식 변화나 어떤 변화들이 구체적으로 생길까요? 일단 고용노동부가 삼성 등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해서 능력 중심 채용 도구로 이제 활용 또 확산하겠다고 하는데요. 채용 방식도 이제 직종별 전문 인재를 뽑는 수시인재 채용 방식인 거죠. 이거를 2017년까지 이제 1만 개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뭔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저의 이제 소견은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더라도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제도로 이제 바뀌고자 하는 거니까 이런 거에 위축되지 말고 지금까지 준비하시던 것을 계속 꾸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말씀드리면 이런 제도에 연연하지 마시고 맞아요. 나의 갈 길을 위해서 나의 스펙도 좋고 능력도 좋으니까 부지런히 한번 도전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신문 기사나 자료 찾아보면 이런 제도들은 늘 있어 왔거든요. 아무튼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핫이슈 핫키워드 3가지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과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